오늘 김진욱 공수처장 입에 꽤 많은 집중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선거 개입 아니냐, 무차별 조회, 불법 사찰 아니냐, 공수처의 이 통신조회 기록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 이렇게 답을 먼저 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상당히 일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족한 인력으로 한 게 최소 40여 개 언론사의 120명 기자, 제1야당의 대선 후보, 공수처 비판 기자, 대선 후보의 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황제의전 보도 기자, 기자의 가족 무분별하게 조회를 했어요. 수사기관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야당 국회에 대해서 이런 무차별적인 불법을 자행하고 사찰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희가 윤 후보님에 대해서 한 것이 3회, 중앙지검에서 한 것이 4회, 배우자님에 대해서 한 것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지난주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된 통계를 봤는데요. 검찰에서 통신 자료 조회한 게 59만 7천 건, 그다음에 경찰에서 한 게 187만 7천 건이고 저희가 13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통신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신 말씀입니다. 한 줄 요약은 이렇네요. 왜 저희만 갖고 그럽니까? 김은혜 의원님. 네. 사찰은 절대 아니고 윤석열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통신 기록을 조회한 건 수사와 관련이 있으니까 한 거다. 사찰 아니다. 오늘 김진욱 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적법하게 했다라고 주장만 하지 왜 그러면 통신 기록을 조회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예. 저는 그게 당당하지 않은 저변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11차례 통신 기록 조회를 당했고 아하.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78명 가까이 또 전체 합하면 한 230명 이상 공수처가 통신 기록을 조회한 걸로 나왔는데요. 예. 그러면 왜 도대체 어떤 사건을 수사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 통신 기록이 필요했을까? 그러면 가능성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거는 국민의힘이 대선 치르다 말고 당 차원에서 중대범죄를 모의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공수처가 제1야당을 불법 사찰한 거죠. 근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야당에 대한 사찰이다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김가락 교수님. 예. 앞서 김진욱 처장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3번 했고 검찰은 4번 했다. 그리고 검경 여러 이런 통신조회는 상당히 많았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라는 이 뉘앙스의 발언들을 꽤 오늘 수차례 했거든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무력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윤 후보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국면이잖아요. 이 불리한 국면을 좀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 부분을 좀 확대 재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통신 조회는 지금 불법도 아니고요. 이게 사찰은 더더욱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신 내역 조회라는 게 있고 통신 조회라는 게 있어요. 내역 조회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전화를 누가 했는지 그리고 텍스트 예컨대 이제 문자는 어떤 거였는지 그거 다 내용을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간 거고 이게 수사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는데 그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소유주가 누구다, 주민등록증이 뭐다.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이제 이 통신 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찰이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맞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통신 조회를 사찰이라고 얘기한다면 윤석열 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이 사찰 관련 이제 이 통신 조회 관련한 숫자가 어떤 언론은 262만 회, 또 어떤 언론은 170만 회.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금 공수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이 다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다 특정해서 하는 거는 노림수가 분명히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오늘 법사위 얘기 목소리 좀 많이 들어볼까요? 야당에서는요. 또 왜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 일반인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의 말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야당 언론 민간인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회의원들 전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통신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기자의 가족까지 했어요. 기자와 가족은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만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범인 경우에도 민간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그러면은 있습니다. 기자와 기자의 가족도 무분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 잘못했어요? 경우에만 합니다. 예. 우리 당 의원들 전화 뒷조사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죠. 자, 여기 나오는 10월 13일 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때였습니다. 이거 대선 개입 의지가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10월 13일. 지금 전화 뒷조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화를 엿들은 것처럼 느낌인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김진우 처장 말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도원 의원님. 네. 민간인 왜 관계없는 사람도 왜 통신을 들여다봤냐라고 했을 때 고위공직자 수사하다 보면 그 공직자의 공범일 가능성이 있는 민간인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없다,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선 이게 뭐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이제 김진욱 처장은 주장을 하지만 예. 정치적으로는 사찰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의 통신을 조회했죠. 이건 명백하게 그 표적을 해서 조회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둘째, 편파적이다. 언론인 중에서도 굉장히 그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 기사를 쓰는 기자 또는 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 중심으로 그 조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편파적이다. 세 번째는 대상이 아닌 사람까지 한 겁니다. 지금 이제 김 앵커가 물어본 거에 대한 질문도 되는데 예. 기자가 아니라 기자의 어머니,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여동생 이런 분이 왜, 그리고 또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외교안보 전문가 이런 분이 왜 그 조회 대상이 돼야죠?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합법을 가장해서 그 조회를 했습니다. 물론 통신사의 영장이 없이도 조회는 가능합니다만 최소한 해야 되는 원칙을 저버리고 무차별적으로 한 데다가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에 대해서까지 영장을 받아가지고 조회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다섯째,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과도하게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105명인데 그중에서 84명을 조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김은혜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도하다, 왜 관계없는 사람까지 이렇게 무차별로 조회하냐라는 지적은 뭐 공수처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불법 사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좀 국민의힘에서 과도한 논란을 키우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통신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법조항에 대해서 역시 내로남불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수사에 필요한 필요성이 있어야지 이 통신 기록을 조회해야 되는데 예. 이분들이 굳이 고발 사주에 대해서 한번 수사 기록 펼쳐보겠다라고 하면 그게 작년 4월 아닙니까? 예. 총선 때니까요. 그러면 통신 기록이라고 하는 게 올해 10월에 들춰보면 작년 4월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1년 정도만 저장하고 끝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미 아무리 기록을 들춰봐도 들여다볼 수 없는 올해 10월에 왜 집중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김웅 의원님과 관련 있는 것처럼 다 들춰봤을까? 시기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잠시만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화면에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고발사주 의혹을 공수처가 들여다보려면 네. 특정 시점에 국한을 해서 뭐 작년 4월이면 어느 정도 그때 흐름을 봐야 되는데 네. 왜 대선을 앞둔 혹은 뭐 여러 후보 선정을 앞둔 10월에 이렇게 국민의힘의 80명이 넘는 통신자를 조회했나, 이 부분을 좀 꼬집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4월 거를 보고 싶으면 올해 4월까지만 해서 털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올해 10월에 저희가 한참 경선하고 있었을 때 야당 의원을 84명이나 통신 자료를 조회했을까? 저는 계속 오늘 내내 법사위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왔는데 예. 굉장히 선한 이미지로 말씀을 하시지만 상당히 뻔뻔하고 적반하장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예. 그럼으로써 이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정권 교체가 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엽기적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된다는 건 앞으로 김진우 공수처장이 만약에 야당 바람대로 정권이 교체되면 네, 수사 대상 그럼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자신들이 하면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면 불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예. 김진우 공수처장은 1년 전 공수처 출범 당시에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중립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일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끝나고 수사해도 되는 사건을 선거 앞두고 수사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올해 2월 얘기네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부터 하는 얘기가 왜 관계없는 사람, 민간인, 일반인, 그러니까 한 청년단체가 통신정보 조회를 당했다고 제보를 했고 탈북단체를 후원하는 이유로 금융계좌 조회까지 당했다. 이게 폭넓은 의미의 사찰 아니냐, 이게 야당의 시각입니다. 근데 지금 저런 어떤 이 조사가 사실은 어떤 수사 대상과 연관이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예. 아까 우리 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원들 간의 어떤 단톡방에서 이제 서로 교류하시던 분들이 다 이제 조회를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김진욱 처장이 그런 어떤 그런 권한 없이 그거를 조회를 했느냐? 그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법부가 영장을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영장을 줬기 때문에 예. 그걸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사법부가 사실은 그런 어떤 수사의 어떤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책임을 김진욱 처장이 지금 몰고 있고 만약에 집권을 하면 뭐 예컨대 고소를 한다. 뭐 예컨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가 어떤 내용의 수사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뭐 탈북단체 예컨대 아무 이유 없이 조회를 왜 합니까? 특히나 이제 공수처가 인원도 모자라요. 수사 역량도 부족하다고 마구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필요 없는 걸 왜 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좀 약간 국제적인 이슈로도 약간은 번진 이유가 일본의 아사히 신문 기자도 통신 조회를 당했다. 그래서 공수처에 내 통신조 기록은 왜 조회를 당했냐라고 공식적으로 문의까지 일본 아사히 신문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그 공직자가 아닌 그 언론인, 뭐 말하자면 일반인이고 둘째는 이제 내신도 아니고 외신이죠. 그래서 이게 좀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박근혜 정권 때 한번 그 외국 그 언론사 그 기자에 대한 수사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른바 그 정윤회 그 문건 사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그 정윤회 씨하고 미래를 했던 기사를 산케이신문 기자가 쓴 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날조죠. 팩트도 안 맞고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그리고 외신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하거나 사법 처리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식의 여론이 많아가지고 결국 그 기자가 풀려났습니다만은 이번 건 관련해서는 특별한 뭐 기사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사히 신문이라는 게 약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산케이 신문은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팩트와 달리 지나치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과거사와 관련해서 일본인으로서는 괴롭지만 우리가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가져가려는 그 언론인데 이렇게 또 아사히 신문하고 관계까지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그 한일 관계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적인 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불법은 없다 그러는데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그 근거 조항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나치게 통신조회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입법이 논의 중인데다가 예.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그 통신 비밀의 자유 그리고 지금 뭐 내신뿐만 아니라 외신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론의 자유 그리고 그 공수처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이런 헌법 정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처장의 오늘 목소리 좀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공수처의 사찰 의혹에 가장 세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 후보의 어제 오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와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사찰 정보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이건 뭐 결국 국민에 대한 입법 사기 아닙니까? 야당 정치인에 대한 또 언론인에 대한 이런 광범위한 통신 사찰이라고 하는 거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까지 다 털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미친 짓이죠. 이거는 전부 선거 개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단순한 사찰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를 앞둔 그 즈음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불법 선거 개입이고 부정선거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총 10번입니다. 공수처 3번, 중앙지검 4번, 인천지검 1번. 이때가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이던 시기다라는 얘기를 야당에선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 김건희 씨도 공수처는 1번이고 중앙지검 5번, 인천지검 1번. 통신조회. 김은혜 의원님.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불법 사찰을 넘어서 이게 선거 개입이다. 윤석열 후보도 저렇게 직접 얘기를 좀 하네요. 아직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는 숨기고 싶은 게 많은 모양이다. 그게 드러나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했던 그 당시의 탄압이 저는 지금까지 시즌2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죽하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여동생까지 털었고요. 그리고 국가기관을 얼마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저는 권력 남용을 제가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마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 생각할 정도로 윤석열 후보만을 겨냥했던 야수처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찰 DNA가 없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피는 못 속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0번, 7번. 이거에 대해서 공수처도 직접 해명을 내놨고 김진욱 처장도 지금 이 화면과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4개 사건에 고발당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법대로 한 거다. 부인 김건희 씨도 윤석열 후보,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한 기록이 많아서 조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김진욱 처장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가륵 교수님. 네. 앞서 두 분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불법 사찰이다, 선거 개입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가륵 교수님의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게 보일 수 있어도 법대로 다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이다. 근데 다음 화면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공수처와 검찰에서라면 본인이 수사 대상이면 공수처가 좀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왜 31곳이나 그러니까 경찰청, 관악경찰서 지금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듯한 기관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통신 조회를 했다. 이건 좀 문제가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고소고발을 지금 당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 안 할 수 없잖아요. 예컨대 지금 대선 앞두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공수처장이라 그러면 지금 이런 수사 선거철이라 그래가지고 안 하겠나요?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억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통신법, 수사기관들이 이런 통신 조회를 할 수 있게 허용한 법이 통신법인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전두환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사실은 지금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 국회에서 이 법을 손을 보면 자연스럽게 뭐 이런 오해 소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통신조회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입법부에서 좀 자세하게 논의해서 좀 개정을 하든지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공방이 있었고 여기도 좀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곳 스튜디오도요. 반대로 여당에선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왜 윤석열 후보를 소환하지 않느냐 이렇게 역공을 폈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찰은 피의자 윤석열이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자, 견해를 알겠습니다. 밝히는 그러면 것은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아직까지 소환 안 하고 계십니까? 언제 소환하실 겁니까, 윤석열 후보?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그 수사하는 또 방식과 순서가 있으니까요. 검토 중. 김영미 의원은 역공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그러면 공수처 이거 고발 사주 관련해서 언제 소환 조사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거 봐서는 뭐 고발 사주 의혹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발 사주 의혹은 그 고발도 없었고 뭐 나중에 한 몇 개월 뒤에 뭐 하나 있었다고 하죠. 사주도 지금 뭐 전혀 밝혀진 게 없고 그래서 의혹조차 지금 희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오히려 공세를 할 수 없어가지고 특검 주장할 때도 고발 사주는 아예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사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판사 문건 관련해서 뭐 아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좋습니다. 그 공수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이제 소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선 이제 2달여 남았습니다. 그러면 소환도 하고 뭐 아예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야당 후보한테 타격이 되고 뭐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또 발부까지 되면은 아이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그냥 앉아서 당선됐다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만약에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소환하고 저런 식으로 한다면은 지금 여론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오히려 역풍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권이 역대 어떤 선거에서든 어떤 어떤 수사 과정에서든 금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1997년에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 일단 수사를 중단했고 2007년에도 그 뭐 BBK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치 수사를 중단했죠. 그렇지만 뭐 문재인 정권이 워낙 뭐 금도를 무너뜨린 거는 뭐 하도 사례가 많아가지고 뭐 소환하려면 하시고 뭐 구속영장 청구하시려면 하시고 그러나 그 정치적 후폭풍은 공수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그대로 감당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주제 정리하기 전에 국민의힘의 좀 대체적인 입장을 김은혜 의원님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 소환을 검토 중이다. 오늘 김진욱 처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이 불법 사찰로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김진욱 처장의 탄핵 혹은 구속 수사도 해야 된다. 이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그 전에 사퇴를 하셔야 되는데 예. 오늘 의총장에서도 너무 선한 얼굴로 나오시고 왜 우리만 갖고 그래요라고 하는 상식 밖의 대답을 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정치하셔도 되겠다.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한 뭐 9번, 10번 시도를 했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나갈 나무 있을까라는 정도로 집요하죠. 근데 다 실패였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한번 해볼까 했는데 1년 6개월 넘게 탈탈 털었지만 기소하지도 못했고 그 모욕감에 다시 한번 윤우진 사건 도입할까 했는데 윤우진 사건에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쩌지 못했고 예. 결국은 7.8기의 여당의 의지는 오히려 불법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야당 후보를 모욕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만 보일 뿐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 이른바 사찰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여기서 직접 들어봤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이번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